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2월 8일 NBA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와 뉴욕과의 경기인데, 이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네요. 예. 저희가 매 경기 시뮬레이터를 돌리는데, 이렇게 패스하는 경기는 시뮬레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1000번을 돌린 미리 돌린 상황에서 이제 10개씩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서 시뮬레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올랜도가 6번, 뉴욕이 4번, 그 다음에 올랜도가 5번, 뉴욕이 4번, 그 다음에 올랜도가 5번, 뉴욕이 4번, 상당히 팽팽하죠? 올랜도가 4번, 뉴욕이 5번, 예. 그다음에 또 이번에 올랜도가 7번. 근데 이기는 스코어가 뭐 상당히 다 타이트합니다. 2점, 3점 차.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뉴욕이 6번. 예. 이렇게 지금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승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단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시뮬레이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AI라는 건 없습니다. 예. AI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이런 건 없습니다. 만들면 있긴 있겠죠. 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학습된 그러니까 AI라는 건 뭐냐면은 이 컴퓨터가 학습을 한 상황에서 스스로 이제 뭐 경기 결과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뭐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은 정말 바보입니다. 뭐 AI를 바탕으로 한 뭐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다른 데 가서 AI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법하게 들릴 수도 있을 만한 어떤 시뮬레이터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들어가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뭐, 이 각각의 지금 이 데이터 하나하나씩 최근 5경기, 10경기, 오버롤, 홈원정 이게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AI라고 얘기 못 합니다. 예. 낯뜨거워서 AI라고 얘기 못 하고, 그리고 이 뭐 스포츠 이쪽에 AI를 돌렸다라는 말은 제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예. 그냥 다 시뮬레이터고, 이 빅데이터 시뮬레이터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학습된 컴퓨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이것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의 결과를 도출하느냐,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뭐 AI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분석에다 뭐 그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냥 갑자기 저희 시뮬레이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가 뉴올리언스 애틀란타 경기도 일단 저희가 패스를 했습니다. 일단은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발렌슈나스의 어떤 출장 여부, 발렌슈나스가 오늘 경기도 출장을 못할 내일 경기도 출장을 못할 것 같은데, 아마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애틀란타의 영은 지금 영은 출장을 한다라고는 나와 있지만, 아직 뭐 명확하게 아직 뭐 시원하지 않은 어떤 미디어들의 소식에 일단 패스를 했습니다. 브루클린과 피닉스과의 경기입니다. 브루클린 경기, 오늘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이 캠 토머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직전 이 브루클린과의 경기, 워싱턴 경기와의 경기에서 44득점을 득점했는데, 오늘은 47득점을 득점했습니다. 와, 뭐 대단하더라고요.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예, 잘하긴 잘한다. 하지만 오늘 백투백 경기고 어저께 39분 뛰었다. 그리고 캠 토머스가
최근에 어떤 분명히 좋은 백코트에서의 좋은 활약을 보이고는 있지만 캠 토마스와 클락스톤 그리고 뭐 썸너 오늘은 썸너가 좀 잘했죠. 예. 그리고는 나머지 선수들이 상당히 부진하였고 벤치 구간에서 정말 답답한 모습 보여주었고 벤 시먼스는 지금 트레이드 매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 반면 피닉스 같은 경우는 부커가 내일 경기 출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이튼, 폴, 부커 이렇게 뭐 브리치스 지금 이제 완전체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고 피닉스를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부커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10경기 동안 단 2패만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칭찬받기에 마땅하고 오늘 부커까지 등장을 한다면 피닉스가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브루클린 최근 3점감이 좋습니다. 근데 이 3점 41% 이거 대부분은 토마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토마스가 오늘 경기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또 한 번 더 의구심 듭니다. 3, 4번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20득점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커 역시 오늘 오랜만에 출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출장 시간이 길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공격의 루트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고 최근 피닉스의 어떠한 경기력을 보거나 그 다음에 수비 조직력을 본다면 충분히 피닉스가 오늘 경기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코트에서의 부커와 폴의 활약 그 다음에 물론 브루클린도 뭐 토마스가 중심으로 뭐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겠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백코트에서의 어떠한 무게감은 피닉스가 더 좋다. 그 다음에 뭐 클락스톤과 에이튼의 대결도 상당히 볼만하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라인업의 뎁스를 놓고 본다면 피닉스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득점 경기 예상합니다. 피닉스가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멤피스와 시카고 경기인데요. 멤피스는 오늘 경기는 자모란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담스는 여전히 결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담스의 결장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는 백투백 경기입니다. 하지만 어저께 샌안토니오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많은 점수차로 승리하면서 충분히 주전 구간들의 체력을 세이브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드로잔과 라빈의 슛감은 여전히 괜찮은 모습. 다만 3점이 좀 안 들어간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리고 카루소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드루먼드와 부셰비치가 최근 드루먼드의 어떤 직전 샌안토니오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셰비치와 드러먼드의 이 프론트 코트를 자렌 잭슨 주니어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자모란트와 데스몬드 베인 그 다음에 라빈과 도순무의 백코트라면 아무래도 자모란트와 데스몬드 베인의 백코트가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최근 자모란트가 그렇게 썩 폼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프런트 코트에서 밀리게 된다면 세컨 찬스에서 훨씬 더 시카고가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최근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이 멤피스가 시카고에게 솔직히 경기력이 더 우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10경기 단 2승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 7승을 기록하고 있는 시카고입니다. 핸디가 7점이 잡혔는데 너무 과하다. 시카고의 풀앤승 용기 있으신 분들은 시카고의 승까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다득점 예상합니다. 다음에 덴버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백투백 경기입니다. 직전 두 팀 뭐 요키치도 빠지고 뭐 이때 당시에 어떤 덴버의 핵심 자원들이 빠지면서 미네소타가 무난하게 승리하였는데 오늘은 장소만 바꿔서 덴버의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요키치도 그 다음에 콜드웰 포프도 자말 머레이도 고든도 다 경기에 출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미네소타는 에드워즈와 러셀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에드워즈와 러셀이 백코트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프런트 코트에서도 고베어를 중심으로 나이트와 리드가 최근 뭐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에드워즈 지금 24.7점이죠. 러셀 18점. 뭐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도 주전 자원들이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요키치 말고는 뭐 포터 주니어는 빼고 지금 누가 잘하냐면은 어디 갔냐, 머레이 어디 갔어, 머레이. 예, 자말 머레이. 예, 자말 머레이가 최근 경기에서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득점. 자말 머레이가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한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땐 자말 머레이와 또 다른 뭐 백코트 자원들, 글쎄요, 누가 뭐 브루스 브라운 정도? 예. 하이랜드는 최근 좀 폼이 안 좋고요. 예, 크리스찬 브라운 정도? 뭐 이렇게 러셀과 에드워즈가 대결을 한다고 보았을 때는 분명히 저는 미네소타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직전 경기는 요키치가 없었지만 오늘 경기는 요키치가 출장을 합니다. 요키치가 출장을 하는데 요키치를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이 고베어가 요키치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고베어 폼을 보면은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고베어가 요키치 제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리드나 나이트 역시 요키치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요키치가 뭐 내외각을 다 넘나드는 선수이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의 원정 경기력을 저는 그렇게 썩 믿지 않습니다. 물론 미네소타가 홈이면은 아마 전 미네소타의 프랜승을 추천했을 텐데, 일단 미네소타가 원정 경기이고, 그 다음에 덴버의 홈 경기력을 보면은 이거를 도저히 미네소타 쪽으로 뭐 프렌 자체도 제가 보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내일 경기를 하고 백투백 경기가 있습니다. 어디랑? 유타랑 백투백 경기가 있고 원정 경기입니다. 자칫 이게 벌어지게 되면은 미네소타가 일찍 GG를 칠 수 있을 확률도 있다. 예. 덴버는 10일날 경기인데 미네소타는 9일 경기. 그래서 일찍 GG를 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덴버가 핸디캡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런트 코트, 백 코트 뭐 그 내용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는 원정 경기력과 홈 경기력에서 분명히 차이가 보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덴버가 다득점 상황에서 핸디캡 극복하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커스와 오클라호마 경기인데, 오늘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GTD입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뭐 앤서니 데이비스나 웨스트브룩, 그 다음에 하치무라는 뭐 오늘 경기 출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는 백투백 경기인데 뭐 오늘 뭐 말도 안 되게 졌죠. 예, 말도 안 되게 지면서 좀 일찍 지지치는 바람에 뭐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솔직히 오늘 오클라호마의 경기를 보고 이거 오클라호마의 프렌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저 역시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일단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수렴해 보고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았을 때 오클라호마가 약한 팀들은요, 이렇게 백코트가 좋은 팀들, 백코트가 좋은 팀들한테는 항상 약했습니다. 세크라멘토, 뭐 팍스나 휴어터, 애틀란타, 트레영, 뭐 골스한테는 계속 졌고 휴스턴한테도 졌어요. 휴스턴도 뭐 프런트 코트보다는 백코트가 더 좋죠. 이런 팀들에게는 항상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오클라호마의 페인트 존의 높이가 낮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르브론 제임스나 앤서니 데이비스, 그 다음에 하치무라가 충분히 페인트 존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오클라호마가 페인트 존에서의 협업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골스와의 경기에서 보면은 페인트 존을 많이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3점이 너무 잘 들어가다 보니까 프론트 코트 자원들이 자꾸만 백코트 쪽으로 수비를 하게 되면서 페인트 존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공간이 생기면서 페인트 존에서의 실점이 많았지, 만약에 오늘 골스의 3점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페인트 존이 털릴 일이 없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레이커스가 3점이 초반에 터진다면 레이커스 쪽으로 경기가 쉽게 갈 수도 있겠지만 최근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 3점 적중률 32%였고요. 르브론 제임스 7개 던져서 1개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3점 적중률이 좋은 선수가 레이커스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3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페인트 존에서의 협업 수비가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의 3점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프론트 코트 자원들이 3점 라인 쪽으로 수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오클라호마가 비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가 플러스 핸디캡, 그리고 다득점 예상하면서 플러스 핸디캡 승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이용 가능하시니까 많은 방문하시고, 저희들이 VIP 픽 뽑는 것도 다 이 안에서 저희가 VIP 픽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